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50대 아줌마 구독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데요. 사실 제가 썰밤님에게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들보다 나름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분홍이었던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20대 처녀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수완이 좋은 양반이라 몇 번의 기회를 잘 잡으면서 빠르게 회사를 키웠어요. 덕분에 저는 신혼 시절에도 큰 걱정 없이 살았답니다. 집안 곳곳에 취향껏 비싼 가구들과 인테리어 소품을 채워넣고요. 명품 가방이나 모피코트 같은 걸로 스스로를 치장했죠. 물론 남편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요.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그마저도 괜찮아졌어요. 아들이 태어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과 나 자신을 꾸미는 게 제 삶의 중심이었는데요.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부터는 제 세상이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아들이 웃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요.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거진 독방 육아를 하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죠.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도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일이 바쁠 땐 어쩔 수 없었지만 집에 있을 땐 아들을 자주 안아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사랑으로 키운 덕인지 아들은 참 예쁘고 똘똘하게 자랐어요. 주변에서도 이상적인 가족이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삶이 동화도 아니고 어떻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에게 위협적인 병마가 찾아온 거였죠. 늘 활기차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피곤하다며 누워있기만 하고요.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컨디션 난조인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툭 놓더니 힘없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영훈아, 영훈아! 아무리 불러도 아들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당황한 저는 아들을 안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요.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급성 백혈병인 것 같습니다. 괴로우시겠지만 하루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의사의 말이 더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백혈병이라는 병명만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뿐이었죠. 내 아들이 백혈병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나 걸리던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후 다른 병원도 몇 군데나 가보면서 현실 부정도 해봤는데요. 여전히 달라지는 건 없었네요. 아들 모르게 몇 날 며칠을 울었나 모르겠어요. 남편 역시 시름에 잠겨 회사도 나가지 못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희는 부모였고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우선 그 방면으로 제일 권위자인 의사가 있는 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어요. 아들에게 구체적인 병명은 설명해 주지 않았고요.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금세 나을 수 있다고 말했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렇다고 7살짜리 아이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들은 점점 말라갔어요. 그 많던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더니 어느 순간 민머리가 돼버렸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걸까요? 아들은 많이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이상해졌어. 외계인 같아. 친구들이 놀릴 거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최대한 밝게 말했죠. 친구들이 왜 놀려? 우리 영훈이 원래도 잘생겨서 그런지 지금 머리도 멋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완전 영화배우 스타일이야. 정말? 그럼 엄마도 영훈이처럼 되고 싶은데 똑같이 머리 싹 밀어버릴까? 이후 저는 정말로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물론이고 병원 관계자들까지 경악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죠. 어때? 이제 엄마랑 영훈이랑 머리 완전 똑같지? 아들은 제 머리를 보고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바보 같아. 뭐 바보? 근데 나랑 똑같아서 좋아. 그날 이후로 아들은 머리 빠지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머리와 제 머리를 보면서 해맑게 웃기도 했죠. 하지만 지나한 투병 생활을 늘 웃으면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아들은 심한 구토와 발열로 고통스러워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운 없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했어요. 영훈아, 이거 한 입만 먹어볼래? 이거 병원밥 아니고 엄마가 직접 만든 계란찜이야. 영훈이 너 엄마가 만든 계란찜 좋아했잖아.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토할 것 같다고. 그래도 한 입만 먹어봐. 응? 우리 아들이 엄마가 만든 거 한 입도 안 먹어주면 엄마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들은 힘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계란찜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웠을 텐데 지금은 단 한 숟갈도 못 삼키는 걸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이슬을 악물며 울음을 참았어요.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죠. 알았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대신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 약속? 먹을 수 있을 때 딱 한 숟갈만이라도 먹어보는 거야. 힘들면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씩 도전해보자. 그래야 영훈이가 빨리 나와서 병원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좀 망설이더군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란찜을 간신히 한 숟갈 입에 넣고 삼키더군요. 엄마 한 숟갈 먹었어. 잘했어 영훈아. 너무 멋있네 우리 아들. 기특한 마음에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엄마, 나 계란찜 먹으니까 집 생각나. 이제 병원 싫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에 아차 싶었어요. 어떻게든 아들이 밥을 먹게 하려고 짬을 내 집에까지 가서 만들어 온 계란찜인데 그게 아들의 향수를 자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영훈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치료 끝나고 나면 엄마랑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집에 갈래. 아들은 그동안 참고 있던 힘듦이 폭발한 걸까요? 마구 목소리를 높이며 울고불고 떼를 썼어요. 그 모습에 창자가 에이는 듯 아팠지만 저는 애써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훈아, 엄마도 영훈이가 집에 못 가는 거 너무 속상해. 하지만 영훈이가 더는 아프지 않으려면 병원에서 꼭 치료 받아야 해. 몰라, 나 집에 갈 거야. 집에 가고 싶다고. 안 돼. 엄만 영훈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영훈이가 아프면 엄만 더 아파. 이대로 영훈이 집에 데려가면 분명 아플 거고 그럼 엄마는 못 산다고. 영훈이 그렇게 엄마 아프게 하고 싶어? 그 말에 엉엉 울던 아이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고개를 가로로 젓더군요.
아니, 엄마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치? 엄마도 영훈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점점 좋아지고 있댔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알겠지? 응, 알겠어. 그렇게 때론 달래고 때론 단호하게 훈육하며 아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낸 덕일까요? 입원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들의 병세가 급속히 좋아졌고요. 이듬해 봄에는 마침내 퇴원하게 됐죠. 현재로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추적 검사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영훈이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린 아들만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방방 뛰었네요. 진짜요? 그럼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퇴원 수속 밟아줄 테니 얼른 짐 싸렴. 와, 신난다. 집에 간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동안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와, 우리 집, 진짜 우리 집이다. 엄마, 아빠, 나 진짜 집에 왔어. 그러더니 방으로 달려가서는 장난감이며 책이며 하나하나 꺼내보며 감탄하더군요. 이거 다 애기 때 갖고 놀던 거잖아. 이젠 못 갖고 놀겠다. 그치, 엄마? 난 이제 애기 아니니까. 장난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남편과 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물론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아들은 병원에서만 지내다 보니 또래 친구들에 비해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편이었고요. 공부도 많이 뒤처진 상태였어요. 입학을 미뤘던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과 한 반에서 어울리는 것도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네요. 이후 아들은 무탈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갔고요. 제 아빠를 닮아 똑똑해서 그런가 공부에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시험만 봤다 하면 늘 1등을 도맡아 했고요. 결국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을 거쳐 대기업에 들어갔죠. 그뿐인가요? 자기가 아팠을 때 기억이 남아있는 건지 환 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쉬는 날마다 소아병동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거나 놀이 프로그램을 도우면서 작은 위로를 전하곤 했는데요. 제 아들이지만 참 잘 컸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봉사활동에서 아들이 뜻밖의 인연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얘기할 게 있는데 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엄마랑 아버지한테도 소개할까 하고. 그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엿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아들이지만 제 눈엔 마냥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걸까요?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뭐예요.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말이죠. 뭐? 네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대체 언제부터? 한 반년 정도 됐어. 반년이나? 근데 엄마한테 왜 이제야 말한 거야? 제가 서운해하자 아들이 멋쩍게 뒷목을 긁적였어요.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없었어. 소개까지 해놓고 금방 헤어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 그럼 이젠 확신이 들었다는 거네? 결혼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응, 앞으로 살면서 은희 같은 여잔 다신 못 만날 것 같아.
놓치고 싶지 않아. 엄마도 보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대체 뭐하는 아가씨인데 어떻게 만난 거야?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2살 연하의 아가씨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환우들을 돌보는 방식이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은희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자기가 힘들어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이거든. 그렇게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처음 봐. 아들의 얼굴엔 설렘과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릴 적 몸이 아팠던 기억 때문인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린 것 같더군요. 며칠 뒤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해줬어요. 약속 장소는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이었는데요. 남편과 둘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아들이 한 여자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맨 얼굴, 한눈에 참한 아가씨라는 인상이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은희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아들 여자친구의 인사를 받아줬죠.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서 앉아요. 시장하죠?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희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때의 일도 이미 알고 있더군요. 영훈 씨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면서요? 자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어머님이 영훈 씨 따라서 머리도 미셨다면서요. 그 말에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피식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맞아요. 그런 적도 있었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머리 미니까 우리 아들은 귀여운데 난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자기도 따라서 머리 밀려다가 내 꼴 보고 못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자기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지 않냐면서. 그나마 우리 아들이 웃어줘서 다행이었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뭘요? 그리고 우리 영훈이 지금은 그 누구보다 튼튼하니까 걱정 말아요. 네, 걱정 안 해요. 전 그냥 영훈 씨 완치될 때까지 곁을 지켜준 어머님이 대단하게 느껴져서요. 저도 봉사활동 해봐서 알지만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게 아무리 부모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물며 그렇게 머리까지 따라서 미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은근슬쩍 저를 띄워주는 게 싫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민망하기도 해서 칭찬의 방향을 돌렸죠. 그러는 은희 씨도 대단하죠. 우리 영훈이야 어릴 때 아팠으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지만 은희 씨는 그냥 선의로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 말에 아들 여자친구가 수줍게 얼굴을 붉혔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그 말에 멈칫했어요. 부모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할 정도면 꽤나 사는 집이란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은희 씨 일반 회사 다닌다고는 들었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버지는 땡땡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어머니는 작게 갤러리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 여자친구네 집은 제법 상류층이었어요. 물론 저희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궁한 집은 아니었지만 명예나 그런 걸 따져봤을 땐 아들 여자친구의 집안이 훨씬 격이 높았죠. 결혼할 때 집안을 재고 따진다는 게 속물처럼 느껴졌지만 아들의 결혼 앞에선 저도 속물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아들 여자친구 집안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괜히 아들 여자친구도 더 예뻐 보였고요.
품 안에 자식 같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니 서운하긴 했지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이후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양가 스케줄을 조율한 끝에 상견례 날짜도 잡았죠. 상견례 날짜가 생각보다 늦게 잡혀서 아이들이 예식장을 먼저 예약하겠다고 했는데요. 인기가 많은 곳은 1년 전에 예약해도 자리가 없다는 말에 그러라고 했네요. 그런데 웬걸, 나중에 물어보니 고급 호텔 예식장을 대관했지 않겠어요? 하객들 밥값까지 계산하면 억소리 나는 비용이었기에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굳이 땡땡 호텔에서 해야겠니? 그 돈이면 신혼집 장만하는데 좀 더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은희가 꼭 호텔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게 어릴 때부터 로망이었대. 자기 친구들도 다 호텔에서 결혼했다 하고 비용도 어차피 자기네가 다 내지 않느냐고. 집을 저희가 해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식장 비용은 예비사돈 댁에서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초호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웨딩드레스도 해외 명품 브랜드 걸로 대여도 아닌 구매를 했다 하더군요. 그걸 그냥 사버렸다고? 한두 푼 든 게 아니었을 텐데. 사돈댁이 돈이 그렇게 많으니? 그런가 봐. 나도 결혼 준비하기 전까진 은희가 이렇게 씀씀이가 큰 줄 몰랐어. 아들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게 저와 남편은 가진 것에 비해 늘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아들 역시 그런 저희를 닮아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예비 며느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적이 있는데요.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고 세탁물을 가져다 주려고 아들 방에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됐죠. 신혼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예비 며느리가 들뜬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우리 유럽 가서 스냅 사진 찍어줄 사진작가 결정했거든? 내일 저녁으로 미팅 잡았으니까 꼭 와야 돼? 나까지 가야 돼? 당연하지. 영훈 씨도 같이 찍을 건데. 엄청 어렵게 예약한 작가야. 나 유럽에서 웨딩 촬영하는 게 로망이었던 거 알지? 이 작가 연예인들 화보도 찍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스케줄 내년까지 꽉 차서 안 된다는 거 돈 2배로 더 주겠다고 해서 잡았어. 잘했지? 아이들이 신혼여행지를 이미 유럽으로 결정한 건 알고 있었는데 사진작가까지 대동해 기념사진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심지어 그 작가와 촬영 스태프들 비행기 값이며 숙박 비용까지 저희가 다 대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입이 떡 벌어졌죠. 아들도 난감해하더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행만으로도 일정 빠듯한데 언제 사진까지 찍어?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잖아. 나중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영훈 씨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태클 걸어? 내가 언제 영훈 씨한테 돈 달래? 다 우리 집에서 해줄 거라고 했잖아.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미안해. 예비 며느리 앞에서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영훈아, 너 솔직히 이 결혼 준비하면서 불편한 점 없니? 엄마 보기엔 네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보여? 사실 좀 그래. 난 웨딩드레스든 예식장이든 그냥 남한테 책 안 잡힐 정도로만 무난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여자들이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다곤 해도 주변 보면 은희처럼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는 경우는 없던데. 그럼 네 생각을 확실히 얘기해야지. 계속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어떡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떡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싸우기만 하니까 나도 포기한 거지. 그렇게 한숨을 내쉬는 아들을 보니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신중히 말을 골라 조심스럽게 말했죠. 영훈아,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도 있잖니. 이렇게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더러 그럼 이 결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네가 정할 일이지만 엄마는 네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애초에 엄마가 은희를 허락했던 것도 너처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검소한 아이인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애초에 허영기가 좀 있는 아이인 건지 아니면 짐이 워낙 잘 사니까 그렇게 뭐든 호화스럽게 하는 게 당연해서 그런 건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제 말에 아들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진 못하더군요. 결국 제가 나서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참견하지 않으려 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너무 제 아들을 자기 뜻대로만 끌고 나가는 것 같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마침 예비 며느리가 웨딩드레스 가봉을 하러 간다기에 제가 일부러 점심을 사겠다고 불러냈어요. 깔끔한 한정식 집을 미리 예약해뒀죠.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한 예비 며느리는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지 한껏 들떠 있었죠. 어머님, 여기 너무 예쁘네요. 아, 그리고 방금 드레스 피팅했는데요.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예비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계속해서 웨딩드레스와 결혼준비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어주다가 적당한 순간을 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 은희야, 내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하는데. 네? 어떤 말씀하시려고? 결혼 준비하면서 영훈이 의견도 좀 들어보고 있니? 제 말에 예비 며느리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영훈 씨 의견이요? 그래,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잖니. 근데 내가 보기엔 영훈이가 네 결정을 너무 따라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영훈이도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말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어머님, 혹시 영훈 씨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불만이 있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엄마로서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영훈이가 원래 검소한 성격이잖니. 근데 요즘 너한테 맞춰주느라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서로 의견 맞춰가면서 준비하면 더 좋지 않겠니? 내가 보기엔 드레스나 신혼여행이나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에 기분이 나빠진 걸까요? 예비 며느리가 대놓고 정색을 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볼 땐 어머님이 영훈 씨를 너무 과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과보호? 영훈 씨가 어릴 때 큰 병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걱정하시고 더 신경 많이 쓰시는 거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훈 씨 이제 다 컸어요. 성인이고 자기 결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영훈 씨가 아직도 아픈 아이인 것처럼 대하시네요. 생각지 못한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이 예비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어갔죠. 결혼 준비하면서 영훈 씨랑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이 심하신 것 같다고. 물론 영훈 씨는 어머님이 다 본인 걱정해서 그러신다고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솔직히 좀 답답해요. 어머님이 영훈 씨를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도 아니고 무슨 결혼 준비 하나 하는데 어머님 간섭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니까요.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가 영훈이를 믿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영훈이를 너무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끌고 가다녀? 예비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더군요. 전 영훈 씨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눈엔 제가 영훈 씨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냥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예비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예비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본 순간 이 결혼이 과연 정말로 좋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이건 순전히 제가 시어머니라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아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예비 며느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하나뿐인 아들을 유독 귀해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알겠다. 그냥 내가 걱정돼서 한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언제 그렇게 냉랭했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어머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영훈 씨랑 저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쩐지 속이 울렁거렸어요. 분명 웃고 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심란한 와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요. 어느덧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당일 오전부터 물 한 모금 넘기질 못하겠더군요. 제가 아들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죠. 남편은 뭘 그렇게 긴장하냐며 웃었지만 예비 사돈댁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잖아요. 남편 사업을 내조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교수님 댁과 사돈으로 만나는 건 또 처음이었으니까요. 특히 예비 사돈 부부가 아들 말로는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분들이라 하니 괜히 더 신경이 쓰였죠. 며느리와 감정 다툼이 있었기도 했고요. 상견례 장소는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예비 안사돈의 취향에 맞춰 일부러 서양식으로 잡은 거였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곧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 내외가 들어왔어요. 첫인상은 아주 훌륭했죠. 예비 사돈 어른은 중후한 분위기의 신사였고 안사돈 역시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처럼 보이더군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덕담을 주고받으며 식사가 시작됐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어요. 우리 박서방이 참 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도 은희 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마음이 갔어요. 얼굴도 마음씨도 어쩜 그렇게 곱고 예쁜지. 그렇게 칭찬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중이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식사 중에 포크를 놓쳤는데요. 다급하게 주우려 하기에 제가 말렸죠. 어머,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직원이 와서 정리해 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쪽 테이블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와서 새로 포크를 놔주고 테이블을 정돈해 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선 을에 있는 서비스였죠. 직원이 가고 나자 안사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데는 많이 와봐서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순간 까먹었네요.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지금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문득 느껴지는 찌를 듯한 시선에 고개를 돌려보니 웬걸 예비 며느리가 예비 안사돈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안사돈도 이내 그걸 눈치챘는지 모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는데요. 예비 안사돈이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면서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딸과 엄마의 관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마치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처럼 보였다고나 할까요?
이상하네. 안사돈이 왜 이렇게 자기 딸한테 꼼짝을 못하지? 은희가 집에서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인가? 하긴 나한테 표독스럽게 쏘아붙이던 걸 보면. 바로 그때였어요. 제 시선을 눈치챈 건지 예비 며느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입가에 다시 미소를 머금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저희 엄마가 보기엔 우아한 사모님 같아도 이렇게 좀 허당기가 있으세요. 귀여우시죠? 아무리 봐도 방금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단은 티내지 않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러게 이런 말하면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귀여운 구석이 있으시구나. 어머, 이 나이 먹고 그런 말 들으니 민망하네요. 그렇게 예비 사돈의 어색한 웃음과 함께 상황은 일단락됐고요. 이후엔 큰 문제 없이 식사가 이어졌는데요. 후식이 나올 즈음 예비 안사돈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같이 나가는 게 왠지 민망해 안사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안사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향했어요. 근데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나오려는데 바로 옆칸에서 뿌연 연기가 새어나오더군요. 매캐한 냄새, 다름 아닌 담배 연기였죠.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몰지각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너무 기가 막혀 다가가 문을 두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때 문틈으로 까랑까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 그래, 포크 한번 바닥에 흘렸다고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니까. 진짜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새파랗게 어린 년한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왠지 모르게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비 안사돈이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상견례 때 우아한 말투와 달리 너무 천박한 말투에 처음엔 놀랐지만 친구에게 격이 없이 딸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문틈으로 계속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도 여자는 흡연을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마주쳐봤자 서로 민망해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나오려고 했는데요. 이어서 안사돈의 말이 제 걸음을 멈춰 세웠죠. 아휴, 그년이 주는 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쳤지. 이 집도 벌써 3년째인데. 이렇게 까다로운 년은 처음이야. 그래, 아주 난 년이라니까. 아예 나랑 지 애비 역하는 아저씨한테 시작부터 돈 500만 원 쥐어주더라고. 고급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옷 쫙 명품으로 대여해서 빼입고 오라고. 부자들은 머릿결, 피부결부터가 다르다나 뭘 하나?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어찌나 사람을 들들 볶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서 조용히 더 귀를 기울였죠. 그래, 지금까지 본 사기꾼들 중에 제일 담이 크고 치밀해.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던데 그냥 겉만 봐선 아무도 몰라. 곱게 자란 부잣집 딸 같다고. 근데 그 상대집 아들이나 애비가 좀 순진하긴 하더라. 그년이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다 믿더라고. 진짜 멍청하네. 그걸 속내할 정도로. 내가 언제 또 이런 꿀알바를 해보겠냐. 이대로 결혼식까지 잘 끌고 가면 돈 1,000만 원 더 얹어준다는데. 끝까지 안 들키게 최선을 다해야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해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세상에, 믿을 수 없게도 예비 며느리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예비 사돈 내외 역시 고용된 가짜 같았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덜덜 떨던 것도 잠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문이 잠겨 있더군요. 그래서 미친 듯이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저기요, 안사돈, 잠깐만 나와봐요.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방금 한 말 다 진짜예요? 은희 걔가 사기꾼이라고요? 그러자 안에서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나더니 일순 고요해졌어요. 제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걸 알고 당황해 굳어버린 것 같았죠. 저기요, 잠깐 나와보라고요. 당신 진짜 사기꾼이야?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그 사기꾼은 나와볼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찼는데요. 두어 번 세게 발로 쳐대자 덜컥 문이 열리더군요. 이윽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글쎄, 그 사기꾼이 화장실 벽에 난 작은 창문에 몸이 반쯤 끼인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이 틀어진 것 같자 도망치려 한 거였죠. 근데 창문이 애초에 환기용으로 뚫린 거라 너무 작아서 끼어버린 거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그 사기꾼은 홀로 끙끙대다 제가 다가오는 걸 보고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사돈은 누가 사돈이야? 당신 방금 한 말 다 진짜야? 진짜로 은희 걔랑 짜고 내 자식 등쳐먹으려고 했어? 등쳐먹다뇨. 전 아니에요. 전 그냥 은희 그 여자한테 고용된 연기자일 뿐이라고요. 연기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다급하게 되묻자 여자는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전 그냥 돈 받고 연기만 했어요. 그 여자가 저랑 그 제 남편 역하던 아저씨까지 고용한 거라니까요. 고용?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설마 했는데 세상에 사람을 고용해 가짜 부모를 내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상식 밖의 얘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죠. 그럼 박학사돈, 네 남편이랍시고 소개된 그 대학 교수도 다 가짜란 말이야? 그 사람도 저랑 같은 업계 사람이에요. 원래는 연극 무대에서 단역 배우 하다가 요즘은 이런 일로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가 하는 짓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약금이 너무 컸어요.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가짜 애인이나 가짜 부모같이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임무를 대행해주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말만 번드르르 하지 실상은 사기꾼이란 소리였죠.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어쨌든 진실을 마저 다 파헤쳐야 했기에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그 사기꾼에게 다시 물었죠. 그럼 은희, 걔 원래 뭐 하는 앤데? 땡땡대 나와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다 가짜야? 네, 제가 알기론 걔 대학 나오지도 못했고요. 애초에 보육원 출신이에요.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원래 병원에서 환자 간병하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요. 우연히 사모님 아드님이 돈 많은 집 아들이란 걸 알고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러난 어마어마한 진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예비 며느리의 모든 게 다 거짓으로 점철돼 있던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것도 집안이 상류층이라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럼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펑펑 돈 쓰던 건 예식장이며 웨딩드레스며 신혼여행까지 자기 부모가 내줬다고 했는데 전부 빚이에요. 어차피 결혼하면 자기가 안 갚고 사모님 아드님이 갚을 테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쓴 거죠. 그년이 딱 보기에도 허영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 문틈에 낀 가짜 안사돈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이대로 경찰 불러서 해결할까? 아니면 네가 자진해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래? 제 위협적인 목소리에 가짜 안사돈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어요. 나 나갈게요.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마세요. 그럼 얼른 나와. 저는 강하게 팔을 끌어당겨 가짜 안사돈을 창문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앞세운 채 상견례장으로 돌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바로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두 분이 어딜 가서 그렇게 안 오시나 했는데 같이 오시네요? 어디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짜 안사돈을 거칠게 테이블 쪽으로 밀어붙였죠. 그 모습에 모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예비 며느리 역시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낯빛이 희게 질리더군요. 이제 다 말해. 당신이 방금 전 화장실에서 한 얘기 다 여기서 똑같이 말하라고. 제 재촉에 가짜 안싸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어요. 저는 다가가 강하게 가짜 안싸돈의 어깨를 움켜쥐었죠. 내 말 안 들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난 바로 경찰 부를 거야. 그럼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든 용서받을 기회는 영영 없어질 거라고. 그제야 가짜 안싸돈은 숨을 헐떡이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실 은희 양의 친부모가 아니에요. 일순 테이블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네? 장모님, 그게 대체 무슨... 아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가짜 안싸돈을 바라봤죠. 은희 양이 저와 남편을... 아니, 저 아저씨까지 돈 주고 고용한 거예요. 부모가 없다고 하면 결혼이 어려울까봐 대행 연기자를 내세운 거죠. 집안도 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교수와 갤러리 관장 역할을 시켰고요.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런 이상한 거짓말을 해? 하지만 가짜 안싸돈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부 사실입니다. 못 믿겠으면 은희 양 가족관계서라도 떼어보세요. 은희 양은 부잣집 딸도 아니고요. 보육원 출신이에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영훈 씨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획을 짠 거죠. 봉사활동 통해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은 뒤 결혼까지 성공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그만해! 그 입 안 닥쳐?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가짜 안싸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미처 말릴 새도 없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더군요.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계약할 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근데 누구 앞길 망치려고 이 난리를 치냐고? 그 야차처럼 사나운 모습에 아들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떨었어요. 은희야, 그럼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영훈 씨...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내 태도를 바꾸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영훈 씨, 아니야. 그래, 뭐 처음엔 일부러 접근한 거 맞아. 하지만 만나면서 나 영훈 씨한테 진심으로 빠져들었어. 정말로 사랑하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영훈 씨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내가 가진 거 없는 고아라는 거 알면 어머님, 아버님이 절대 날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이해하지? 예비 며느리는 간절한 표정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여쁜 얼굴이 눈물로 얼룩지자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던지요. 이대로 아들이 넘어가는 게 아닐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다행히 아들은 차갑게 예비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더군요. 사랑? 네가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야?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게? 예비 며느리는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영훈 씨는 몰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말에 아들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너처럼 더럽게 행동하진 않아. 됐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더는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걸까요? 예비 며느리가 이번엔 제게 다가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영훈 씨 진짜로 사랑해요. 영훈 씨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짓을 벌인 거라고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제발,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예비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고 늘어지는 걸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내가 널 예뻐해 줬다고? 난 네가 우리 영훈이한테 잘하는 거 보고 가정교육 잘 받은 참한 아가씨라고 믿고 좋아했던 거야. 하지만 전부 다 기만이었잖아.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부 다 기만은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처음엔 계획적으로 접근했지만 정말로 영훈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저 정도로 어리고 예쁜 여자를 영훈 씨가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훈 씨 어릴 때 급성 백혈병 앓았잖아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고 자식 낳으면 그게 유전될지 모르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들의 과거 병력을 갖고 흠잡으려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가 주체가 안 되더군요. 저는 예비 며느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단숨에 손을 올려 그 뺨을 후려쳤어요. 이 뻔뻔한 년이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이 아팠던 걸 들먹이면서 후려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고아 사기꾼 년하고 갖다 댈 군번이 돼? 예비 며느리는 뺨을 맞고 휘청거렸어요. 주위는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한 걸 용서하라고? 넌 내 손에 죽어도 모자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감히... 이러지 마세요! 다급히 도망치려는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돈 많은 집 자식한테 들러붙어 사기치는 게 네 생존 방식이었겠지? 하지만 너 이번엔 상대 잘못 골랐어. 우리 아들은 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니라고! 저는 예비 며느리를 강하게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렸어요. 컵과 접시가 와장창 깨졌고 예비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죠. 제발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그리고 어디서 감히 어머님이야? 네가 내 자식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저는 씩씩거리며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어요. 여기 땡땡 레스토랑인데요. 우리 아들한테 혼인빙자 사기치려던 여자 잡았어요. 빨리 출동해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걸 눈치챈 예비 며느리가 기겁하며 달려들었어요. 안 돼요.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마세요. 그러더니 제 발에 엎어져 절규하며 매달리더군요. 제발요. 감옥 가면 난 끝장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영훈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네? 하지만 저는 예비 며느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았고요. 이후 출동한 경찰이 예비 며느리와 가짜 사돈 부부를 끌고 갔어요. 예비 며느리는 끌려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절망적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에 반성의 기색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앞길이 막혔다는 분노와 좌절뿐이었죠. 경찰이 예비 며느리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네요. 그렇게 결혼은 파혼으로 끝이 났고요. 예비 며느리의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예비 며느리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남자들을 속여온 전력이 있더군요. 그때마다 번번이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증거도 확실했고 연기자를 고용했다는 계약서까지 발견돼서요.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어요. 지금은 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듣기로는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군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더 이상 남자를 꼬시지도 못해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 하대요. 그 후 아들은 한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간혹 농담처럼 엄마, 나 앞으로 다신 사랑 같은 거 못할 것 같아. 그냥 평생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래 하고 말하곤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대로 아들이 영영 혼자 살까봐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몇 년 뒤 아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상대는 남편 회사 거래처 사장의 딸이었는데요. 아들과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부분이 많아 바로 결혼시켰죠. 얼마 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손녀도 태어났어요. 요즘은 손녀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일을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사무치네요. 썰밤 가족분들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